건강하기에 생긴 문제. 간질거리는 걸 느끼고서 이내 따끔거린다. 땀이 표피에 솟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인다. 그러면 긁을 수밖에 없다. 참으려 애를 써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내 긁은 곳이 벌겋게 변하고 좀 있으면 좁쌀 같은 혹이 돋는다.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진다. 이때 처방을 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을 수차례 바른다. 약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따끔거리는 증상이 더한다. 참을 수 없는 짜증을 해결하려고 또 팍팍 긁는다. 그러면 돌기는 더 커지고 긁은 부위가 성질이 나서 더 벌게진다. 이 순간 머릿속에 한 생각이 든다. 그건 게임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더지 잡기다. 돈을 넣고 망치를 드는 순간 두더지 대가리가 여기저기서 도는데 속도가 빠르다. 잡으려면 부지런히 두더지 대가리가 부서질 정도로 망치를 휘둘러야 한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두고 두더지 잡기와 비교하려는 건 억지일 수 있다. 그런데 생각에서가 아니라 절로 생각이 난 말이 두더지 잡기다. 다만 게임과 달리 내 몸에 돋는 작은 돌기의 속도가 느릴 뿐이다. 닮은 점이 어디서 돋을지 알아챌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에서 두더지를 잡고자 쓰는 도구는 망치다. 내 몸에 돋는 돌기를 잡는 도구는 없다.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으로 팍팍 긁는 게 1차이고 약물을 부지런히 바르는 게 2차에 해당한다. 약을 바른다고 하여 바로 가라앉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만병통치약은 먹힌다. 물집이 생기기 전에 돌기가 퍼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가려움과 따끔거리는 증상도 점차 없어진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또 어디서 돋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짜증스러운 내 몸의 현상을 두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이를 두고 엉뚱한 쪽으로 생각했다. 그 이전에 알았던 대상포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알듯이 대상포진은 한 번 앓고 나면 재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 신경통이 따를 뿐이다. 그런데 지난해 내 몸에 드러난 증상이 마치 대상포진과 비슷했다. 다른 점은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신체의 어느 한 곳의 반을 감는 특징이 있지만 그것이라 유추할 수 없는 건 띠 모양이 아니었다. 또 하나 의심한 건 풀독이다. 산을 드나들며 어떤 풀이 살갗에 타 과민 반응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적다고 여긴 건 수없이 산천을 누비며 아무리 독성이 있는 풀이라 하더라도 견디는 면역력을 키웠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내가 풀독에 강한 건 아니었다. 약초에 관심을 막 둘 무렵 나는 어떤 식물에 아주 민감했다. 그건 산도라지였다. 산도라지를 캔 날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 고생했다. 산도라지 성분에 가장 많은 사포닌이 내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산도라지를 캐도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약초를 알기 전 아마 나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랐을 때부터 나는 하나의 식물에 과민 반응이 심했다. 온나무였다. 온나무는 여럿이다. 참이라는 온나무는 본래 야생이 아니다. 따라서 집 주변에 일부러 심은 게 많고 교목이다. 반면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온나무는 본래 야생으로 전국 어디서나 흔한 작목이다. 약초 식물을 찾아 산을 타면 온나무의 잎에 간접적으로 노출할 때가 있다. 가까이만 가도 예전에는 옷이 탔다.
이제는 옷독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줄기를 꺾어 집을 살갗에 문질러도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쯤이면 내 피부가 유독 식물에 견디는 힘이 대단하다. 따라서 작년에 몸에 돋은 두드러기를 두고 풀독이라 생각한 건 그럴 일이 없다고 단정했다. 또 하나 억지 유추한 건 벌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산모기다. 그 작은 벌레한테 나는 일방적으로 패한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모기에 시비를 걸지도 않는다.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작아도 너무 작은 모기란 놈은 비겁하기 이를 데 없이 몰래 내 피를 빨아먹는다. 까짓것 모기의 피를 좀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모기가 주둥이질한 그 작은 상처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어렵다. 이내 퉁퉁 붓고 물집이 생기면서 피부가 벌겋게 변한다. 이때 참기 어려운 가려움과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긴다. 모기뿐 아니라 벌레에 물리면 그것들이 내 피부를 뚫은 흔적이 남는다. 지난해 온몸 여기저기에 돋은 돌기의 중심부에 벌레의 주둥이질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벌레에 물린 게 아니다.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가 결국 고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보다 고집이 더 센 친구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다. 그리고 늙은 의사가 한 말에 나는 놀랐다. 그가 진단한 결과는 땀띠였다. 땀띠라는 말에 순간 부끄러웠다. 위생에 문제가 있던 가난할 시절의 병이라 여긴 게 땀띠기 때문이다. 노 의사는 확신에 차서 땀띠를 강조했다. 나는 거부하려고 다시 한번 살피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노 의사는 나를 후진국형 인간 또는 미개인이라 여기는 듯 빙고에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공둥이에 주사 한 방 맞고 일주일 분약을 탔다. 그 바람에 내 병은 내가 고친다. 라고 큰소리 뻥뻥 친 게 거짓이 되어버렸다. 작년의 일이 올해도 이어진다. 산불 감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산을 타지도 못했다. 땀을 흘리면 바로 지난해의 그 증상이 발생한다. 많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렇다. 심지어 그늘에 섣불을 뽑으며 땀을 배출하지 않으려고 요령껏 일해도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저기 톡톡 붉어진다. 간질거리는 게 짜증이 난다. 따끔거리는 건 더 짜증이 난다. 팍팍 긁을 때는 그나마 시원하다. 그러나 후는 더 가렵고 따끔거린다. 올해는 병원에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큰소리 뻥뻥 칠 것이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만병통치약이 안 통하면 더한 약을 알아낼 것이다. 알아내기 전에 이 견디기 어려운 가려움과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즐길 것이다. 더불어 달라진 나의 체질을 두고 의학적 근거와 상관이 없이 생각을 적어보겠다. 왜?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생길까? 답은 쉽게 내릴 수 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이리 말하면 혹자는 시비를 걸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그따위냐고 말이다. 그렇다 건강하기에 내 몸이 이렇다는 걸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땀띠의 원인은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땀구멍이 좁거나 재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다. 이제부터 내가 건강하기에 땀띠가 생긴다는 걸 다시금 강조하여 의학적 근거에서가 아닌 내 식으로 풀이하겠다. 예전 나의 피부는 거칠었다. 추울 때는 더하고 더울 때도 피부가 건성이어서 까칠까칠했다. 그 바람에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에 표피가 조로 현상에 들어갔다. 하여 얼굴에는 잔주름이 일찍 생겨 20대에 얼토당토 않게 40대 같다는 참으로 듣기 짜증나는 말도 들었다. 내가 약초를 알고부터 이 문제가 개선되었다. 얼굴에 잔주름이 없어지고 건성이던 피부가 이제는 참기름을 바른 듯 반질거린다. 이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므로 내 말이 허풍이 아니다.
피부가 젊어지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엉뚱한 증상이 서서히 생겼을 것이다.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밀도가 높아졌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땀구멍이 좁아졌을 것이다. 그런 탓에 땀구멍으로 배출하기 전부터 돌기라는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다. 땀띠의 원인은 내 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된다. 몸 밖으로 나온 땀뿐 아니라 땀샘의 성질을 긁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나는 힘든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경상도 사투리에 포시랍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표준말이 포시라다. 이다. 내용인즉슨 살림이 넉넉하고 오붓하다. 가된다. 확대하면 포시란 사람은 적어도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포시란 살림은 육체적 노동으로 살고자 온몸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됨을 넌지시 암시한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내 처지는 포실하다의 반대이다. 포실하다의 반이어가 뭔지 나는 모른다. 대신 곤고하다란 말을 떠올린다. 곤고하다는 말도 아름답게 쓰려면 고생스럽다. 로 바꾸어야 한다. 자금의 내 처지가 고생스러운데 어찌 몸에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면 후진국형 또는 미개사회 병이라 생각되는 땀띠와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약이 되는 식물을 찾아 산천을 떠도는데 어찌 땀을 흘리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비해당에서 약초를 키우려고 잡초라는 이름으로 댕볕에서 일하는데 어찌 땀을 흘리지 않겠는가? 마땅히 몸을 쓰면 땀을 흘려야 한다. 예전에는 땀을 흘려도 땀띠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땀을 흘리면 땀띠가 돋아 그 참을 수 없는 불쾌한 짜증에 시달린다. 인생의 목표를 꿈이라고 하겠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온 날만큼이나 더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가야 할 가능성도 남는다. 그러나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이루려고 나는 땀을 흘린다. 온몸에 땀띠가 돋아 내 몸이 두꺼비처럼 되더라도 꿈을 향해 느림보 걸음을 걸을 것이다. 심하지는 않아도 팔뚝 여기저기에 지금도 게임에서 두더지가 대가리를 내밀고 제발 때려주세요 하듯이 땀띠가 돋는다. 그러면 나는 망치 대신 손톱으로 팍팍 긁고 벌게진 살갗에 만병통치약을 바른다. 이 짜증스러운 나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건강하기에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땀띠를 미워할 게 아니라 슬슬 달래고 구슬리면서 건강한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답을 찾아내야 한다.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뿐이다. 세포는 날로 젊어지면서 땀구멍이 재구실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약이 있을까? 2014년 6월 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